이거 제목으로는 이번 거는 알 수 없을 걸 뭔지. 블라디미르 페니아코프. 그는 누구인가? 이 사람은 흥미롭습니다. 벨기에 출신이에요. 영국군 소속이었고 러시아 이름을 가졌으며 일생의 대부분을 설탕 공장 엔지니어로 활약한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이집트에서 부대를 창설을 해요. 아주 희한하고 독특한 이력의 군인입니다. 오늘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활약했던 영국 특수부대 중에 홉스키의 사설부대 이 창설자로 유명한 블라디미르 페니아코프, 이 사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군인 얘기하면 훈장 갖고 얘기하면 편해요. 영국 수훈장, 영국 십자훈장을 받았고 이 사람의 이름은 아까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러시아 이름인데 블라디미르 페니아코프, 미들네임이 펍스키예요. 펍스키. 이 사람 양력에 보면 제1폭파 중대를 창설한 영국군 소령이다 이렇게 나와요. 소령이 부대를 창설했어? 창설 장소는 또 이집트 카이로야? 이 부대는 또 영국군 특수전사령부의 통제를 받았어? 재밌잖아요. 소설 같아. 이 부대는 블라디미르 페니아코프의 사설부대, 미들네임을 따서 펍스키 부대라고도 불린 굉장히 전설적인 부대입니다. 부대가 창설된 게 1942년 10월이에요. 제2차 세계대전 중에? 그리고 더 나와요. 이 부대가 1945년 9월에 해체될 때까지 주로 이탈리아에서 활약했다 그래요. 이탈리아에서 활약을 했어? 뭔가 월척 느낌이 나지 않아요? 이탈리아 얘들 이번에는 어떻게 했을까? 베일에 쌓인 비밀 특수부대 느낌이 나잖아요. 펍스키 부대. 이 부대는 북아프리카 전선에서 롬멜 부대의 보급선을 차단하고 테러하기 위해서 창설된 소규모 팀이에요. 처음에는 제가 에이특공대가 그러면 이 부대를 모델로 한 건가 생각해보고 찾아봤는데 그렇진 않은 것 같은데 되게 비슷해요. 나중에 한번 들어보세요. 지형을 잘 아는 현지인으로 구성했다고 그래요. 전쟁사에 보면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대 창설의 아이디어를 낸 것은 존 해켓 중령, 특수전의 전설이죠. 펍스키 부대가 그래서 나중에 영국 제8 특수부대 예하의 사막정찰단, 여기에 소속이 되어서 작전을 실시를 합니다. LRDG 이렇게 돼 있는데 굉장히 유명하죠. 특수전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오늘날 특수부대, 특전사, 정찰대의 증조할아버지 부대라고 할 수 있죠. 제1폭파 중대라고 했지만 사실은 펍스키's Private Army 이렇게 해서 더 유명하고 잘 알려져 있는 부대예요. 사설부대 이렇게 번역이 되어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데 번역이 제법 들어맞는 것 같아요. 민병대라고 부르기도 좀 그래요. 이 부대의 창설, 발전 과정을 보면 굉장히 흥미로워요. 이 펍스키라는 사람부터 보면 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때 이 사람이 나이가 43이에요. 이 사람은 일생을 한번 보면 전쟁에 대한 약간의 로망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마자 영국에 가가지고 공군하고 해군에 참전 지원서를 내요. 근데 이제 안 돼! 멈춰! 그래가지고 공군하고 해군에서는 안 받아주고 그 대신 육군이 받아줍니다. 그래서 영국 육군 소속이 되어가지고 리비아 아랍부대라는 곳으로 가요. 여기에 이제 만족을 못하죠. 근데 콥스키가 변방으로 간 거잖아요. 사람 뽑아놓고 별 다른 거 시키지 않는 후방의 보충대 비슷한 그 부대는 그런 부대였어요. 그래서 콥스키가 여기 있다가 어떻게 하냐면 그냥 자기가 부대를 하나 만들어요. 쉽게 생각하면 그 동아리 같은 거 만들었던 것 같아요. 코만도 부대라고 해서 남들은 인정해주지 않지만 나는 그래도 코만도 이래갖고 코만도 부대를 거기서 만들죠. 뜻맞는 사람들하고 이제 으쌰으쌰 해가지고 하나 만드는 거예요. 이게 통했던 이유는 왜? 나이가 많으니까. 그리고 사진 보면 진짜 남자답게 생겼어요. 포즈도 뭐 상남자야. 사람들이 주변에 모였겠죠. 그리고 계속 작전에 보내달라고 상급부대에 요청을 해요.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변변한 활동은 없어요. 시간이 이제 계속 지나가죠. 1942년 중반까지 갑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의 이름이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해요. 어떻게 알려졌을까요? 야, 러시아 이름 가졌는데 이 사람 그 벨기에 사람이래. 그리고 나이가 43이래. 그 부대를 만들어갖고 맨날 교육훈련 열심히 하고 뭐 계속 전쟁 내보내달라고 얘기를 해. 남들은 안 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서 알려지기 시작해갖고 사막정찰대에서 야, 걔 데리고 와봐. 이렇게 한번 보자. 이런 일 있잖아요. 그래갖고 사막정찰대로 파견을 나갑니다. 사막정찰대에서는 이랬던 것 같아요. 뭐, 야, 니 좀 치나? 한번 와봐라. 이래가지고 데리고 간 것 같아요. 그래갖고 처음에 정찰 임무하고 타격 임무를 좀 줘요. 그럼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죠. 도대체 뭐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인데 43이라는 많은 나이에 전쟁에 자원을 했고 나름대로 영국군 내에서 입지를 그렇게 다질 수 있었나. 이 사람 이력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몇 번 얘기했지만 러시아계예요. 러시아계 중에서도 유태인입니다. 그래서 좀 부잣집이에요. 아버지가 알루미늄 공장을 운영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돈이 좀 있죠. 태어난 곳은 벨기에. 본인은 어땠느냐? 머리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브리셀 대학이라는 곳에 입학을 해서
공학을 전공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학업은 대학 졸업을 이제 못하고 중단을 하죠. 왜? 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잖아요. 그래갖고 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때 집에 돈이 좀 있으니까 가족이 영국으로 건너가요. 거기에서는 또 수학을 전공을 해요. 머리는 하여튼 되게 공학, 수학 좋아하는 사람들, 나는 일단 문과라서 이해가 안 가지만 머리가 좋다는 것만은 알고 있습니다. 본인은 참전을 하고 싶어 했다고 그래요. 1차 세계대전 때도. 근데 집에서 그래? 너 참전하고 싶구나. 전쟁터 나가거라 그럽니까? 아니죠. 도시락 싸갖고 다니면서 이제 말리는 거죠. 또 출신이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받아주니까 자기가 프랑스로 건너간다.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프랑스군 포병의 병사로 자원을 해요. 프랑스군이 받아줘요. 그래갖고 1918년까지 참전합니다. 참전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어요. 이 사람 책도 썼는데 거기도 잘 안 나와요. 이후에 전쟁이 끝나고 나서는 이집트로 다시 갑니다. 그래서 전공을 발휘했다고 돼 있는데 그게 발휘한 건지는 모르겠어. 어쨌든 설탕 공장의 엔지니어로 일을 했다고 그래요. 진득한 면도 있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일을 합니다. 이런 독특한 이력 덕택에 그에게 어떤 능력이 생겼다? 언어 능력이 생겼다. 러시아계니까 러시아어를 하고, 그리고 전장을 다니고 이집트에서 일을 했으니까 영어, 이탈리아어, 독일어, 프랑스어를 했고, 공장 근로자들과 소통을 하면서 아랍어도 조금 했대요.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그 리비아 아랍 부대로 간 겁니다. 1940년 10월에 영국 육군에 자원 입대를 했잖아요. 소위로 임관했을 때 그럼 나이가 몇 살이겠어요? 나이가 적어지진 않잖아요. 43세. 이후에 자기가 pop스키 부대 만들었잖아요. 이 pop스키 부대가 이름을 자기 그 미들네임을 따서 붙인 거예요. pop스키 부대. PPA. PPA가 작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인정을 받고 제1폭파 중대 정식 부대 명칭을 받은 거예요. 영국군으로부터. 이 명칭을 부여받으면서 계급이 전해지기로는 중령이 됐다고 해요. 근데 이건 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중령이구나, 특진했구나, 와 대대장이네 이러면 안 됩니다. 전시의 임시로 혹은 편조 형태로 만들어지는 여러 부대들은 통상 적의 눈을 속여야 되죠. 규모를 착각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니까 부대의 규모를 통상 부풀려요. 6.25 전쟁 때도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좀 더 가까운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북한 지역의 첩보 수집을 했던 우리의 8240 부대라고 있잖아요. 근데 이 8240 부대도 예하에 부대가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으로 따지면 중대 단위라고 할 수 있는 지대로 형성이 돼 있었어요. 근데 이 지대가 중대 규모야 100명 이하라고요. 근데 명칭을 연대로 했어요. 그리고 그 부대장을 연대장으로 명칭을 줬다고요. 실제로는 연대가 아닌데 전시에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특수부대는. 그렇게 해서 적으로 하여금 우리 측의 규모가 엄청나다고 착각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죠. 직책도 그러니까는 이제 높여서 주는 거죠. pop스키 부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pop스키를 중령으로 진급을 시킨 게 아니고 제1폭파 중대를 외적으로는 대대로 보이도록 그렇게 명칭을 부여한 거예요. pop스키는 그러니까 대대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대장이라는 위장 직책을 주고 거기에 맞게 중령 계급장을 준 거지 중령으로 진급시킨 게 아니라고요. 당시에도 보면 pop스키 부대 총원이 처음에는 24명, 25명이에요. 중대도 안 되지. 그거 이제 전방에 있는 소대 정도 수준이잖아요. 그리고 이 부대가 또 특이한 게 야, 그 영국군 소속이고 25명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있으면 진짜 엘리트 부대네, 정예 부대네. 그런데 22명은 그 부족원이에요. 세누시 부족이라고 하는데 지금도 있습니다. 세누시 부족으로 형성된 부대가 지금도 전투력이 굉장히 뛰어나고요. 과격하고 전투력이 높은 부족이었다고 하니까 어쨌든 이런 원주민하고 영국군 연락책 이렇게 해서 부대를 만들어요. 그리고 이후에 실제로 이들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명확히 한동안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시간이 훌쩍 지나서 2년이 지나서 1942년 11월에 십자훈장을 받았다 이렇게 나와요. 십자훈장 받았으면 뭐 대단한 전공 세웠나? 그게 아니라 우리 뭐 국군의 날 뭐 어쩌고 저쩌고 날 하면 정기적으로 그 표창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북아프리카 전역에서 연합군이 독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공적을 세우면서 일정한 직위 이상에 있는 사람들한테 부대 표창, 포상 이렇게 해서 준 거예요. 그거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공을 세워서 받은 것은 아니다, 이것은.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의문이 들죠. 와, 2년 동안 허송세월했고 부대 만들었고 용두삼인가? pop스키 부대가 그렇게 별로 한 것도 없고 그냥저냥 세월만 보내고 남들 표창 받을 때 같이 포상 이름 올리고, 그럼 얘들은 도대체 왜 유명한 거야? 인터넷에 쳐보세요. 여러분 되게 유명합니다. 다큐도 있고 단편 영화도 있고 책이 많이 나왔어요. 우리는 이러면 이제 궁금해지잖아요. 이거 뭐야? pop스키 이 사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자면 자기 PR을 잘 한 사람입니다. 막 PR하고 싶어갖고 미치게 써갖고 막 그게 아니라 pop스키가 나중에 전역한 다음에 자신의 지적 능력, 언어 능력, 참전한 경력 이런 것을 바탕으로 자유기고가로 변신을 해요. 그래서 영국에서 꽤 유명한 통신원 작가가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스스로 글 방송에 조금씩 내비치죠. 막 까발리고 막 공개하고 나 잘났네 이러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살짝 이건 군사 기밀인데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이런 식으로 해갖고 비밀스럽게 공적에 대해서 조금씩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홉스키가 직접 책을 하나 발표하는데 그게 1950년에 나온 Private Army예요. 그러니까 그 PPA에 대해서 쓴 거죠. 이 책이 대박까지는 아니어도 중박을 치고 많이 팔려요. 그리고 아마존 같은 데 검색하면 홉스키의 비밀부대 이런 식으로 나온 책들이 꽤 많습니다. 책의 내용이 그만큼 매력적인데요. 이 사람이 그 우리가 내러티브, 서사라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좀 일가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책을 어떻게 쓰냐면 그 용사 전설의 이야기 구조를 따라요. 어렸을 때부터 세계 각지를 떠돌다가 설탕 공장에서 일하던 그 무명의 엔지니어. 이 엔지니어가 나이가 40이 넘어가고 전쟁에 자원을 하는 것이죠. 받아주는 데가 없어서 돌다가 육군에 갔는데 거기에서 또 오지로 발령이 나. 거기에 굴하지 않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영국의 전쟁 승리를 위해서 사제를 털어서 부대원을 모아가지고 부대를 만드는데 처음에는 모두가 이 사람을 배관시하는 거죠. 그래서 현지 원주민들을 모아서 그들을 훈련시켜서 용사로 만들어,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독일군과 싸우면서 점점 성장하는 거죠. 이거 완전히 그 성장물이잖아요. 여기에서 보면 실제로도 굉장히 독특한 캐릭터를 가진 인물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 모집을 해요. 그 사람 책에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계급도 부대도 소속도 특기도 성격도 다른 모든 것이 다른 사람들을 하나씩 모아나가기 시작했다. 거기에 보면 뭐 특수부대에 있던 뭐 대위 한 명, 또 프랑스 부대에서 파병 나와 있던 누구 중위 한 명, 또 주임 상사를 하나 데리고 왔는데 이 사람은 왕실 직속의 그 우리가 이제 그 용기병이라고 하잖아요. 용기병 부대에 있던 사람을 또 데리고 와가지고 특무 상사로 쓰고, 또 전장에서 눈을 하나 잃은 그 싸움에 굉장히 능한 사람 하나 데리고 오고, 또 통신에 능한 사람, 폭파에 능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한 명씩 데려왔다고 그래요. 완전히 그냥 이 자체로 영화 시나리오예요. 근데 또 데리고 와가지고 사진 찍어놓은 거 보면 가관이에요. 각자 원소속 부대의 군복을 입고 있거나 민간 출신이면 그냥 평상복을 입고 임무를 수행을 해요. 서로 호칭도 존칭 없이 그냥 애칭이나 별칭 혹은 그 사람의 그 작전 암호명으로 불러요. 계급 구분 없이 다 평등한 거죠. 적 앞에서는 모두 평등하다. 우리의 그 권위는 적에게만 발휘하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훈련을 하고 아주 간단한 임무지만 적진에 가서 정찰을 하고 적으로부터 사격을 받고 잠깐 조우전도 하면서 점점 이제 레벨업을 하는 거죠. 스킬북을 이제 채워나가는 거예요. 이제 아이템도 얻고, 게임에 보면 길드 같은 거 만들어서 레벨업하고 파티원들 스킬 나눠주고 하잖아요. 꼭 그렇게 성장해요. 그리고 절치부심 끝에 1943년 10월에 좀 늦은 감은 있지만 본격적으로 작전 활동에 참가할 기회를 얻습니다. 이 출신도 부대도 계급도 다른 각각의 용사들이 독일군을 때려 부수기 위해서 한데 모여서 나가는 거죠. 항상 이 사진에 보시는 이런 모습으로 다 같이 나갔을 거예요. 여기 보면 찝차에 뭔 기관총을 이렇게 달고 뒤에 보면 바추카포도 있고 뒤에 뭐 블루카잖아요. 거기에 뭐 들어있냐면 먹을 거, 마실 거 한 2주분, 총알, 폭약 가득 싣고 그 찝차로 이제 나가는 거예요. 독일군을 터뜨려서 죽이려고. 이게 뭐 전형적인 모험물이잖아요. 악당들을 때려 눕히러 나가는. 제가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평범한 사람들이 성장해서 용사가 되고 그들이 적을 벌벌 떨게 만드는 약간 현실에 없는 그런 걸 좋아하는데, 오케이. 근데 이제 여기서 독일군을 쳐부수고 영웅이 됐을까요? 그렇게 되면 현실이 아니죠. 현실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번번이 파토가 나요. 막판에 가려고 하는데 임무가 취소가 되고, 나가려고 하는데 딴 데서 큰 전쟁이 터지고 그래갖고 임무가 계속 파토가 나죠. 야,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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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한 번의 기회를 얻어요. 근데 이번에는 정말 독일군과 싸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근데 사막에서 길을 잃어버리네. 차량 고장 때문에 또 멈추고, 또 모래폭풍을 중간에 만나요. 그래갖고 지체하고 머리에 그려지죠. 그 막 사막에서 그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고 앞으로 나가는 거야. 독일군하고 싸우려고. 그리고 1943년 10월 말에 정말 천신만고 끝에 롬멜의 부대가 저기 있겠다 싶을 만한 거야. 이쯤에 있을 거야 라고 첩보를 받은 곳에 도착했는데 없네. 없어. 세상에 없어. 왜냐면 이때 마침 이게 다행이죠. 다행 중 얘들한테는 불행인데 영국군 그 몽고메리 제8군에 밀려갖고 롬멜 부대가 퇴각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거기 없는 거야. 갔는데 없어. 롬멜 부대가. 와, 한번 싸워보려고 했는데 없어요. 그럼 어떻게 했느냐. 하늘이 우리를 안 도와주네. 여기까지인가 보다 하느냐 그러면 또 홉스키가 아니지. 칼을 뽑았는데 야, 우리 휘두르기라도 해보자 그래가지고 롬멜 부대가 퇴각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곳으로 쫓아가요. 그래갖고 튀니지까지 앞서가서 우리가 미리 가 있다가 얘들을 때려버리자, 이거를 해요. 대단히 어려운 결정이죠. 죽으러 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금처럼 뭐 내비게이션이 있어요. 아니면 뭐 지도가 있어요. 물하고 식량도 다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냥 시중에서 구한 거 그런 저 조각 가지고 이제 찾아가는 거예요. 머릿속에 있는 거 없는 거 다 끄집어내갖고 물어갈래도 뭐 사막에 사람이 있나. 그래갖고 롬멜 부대를 결국에는 만나가지고 거기서 롬멜과 결전을 또 벌이냐 그러면 또 안 그래요. 도저히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그래갖고 야, 안 되겠다, 미안하다. 그러고 영국인 기지가 젤라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가가지고 야, 우리가 이왕 이렇게 된 거 한 번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삼자, 이렇게 하고 거기서 훈련을 이제 빡세게 합니다. 보급도 좀 받고 인원도 좀 더 채워가지고, 그리고 이제 야, 이제 가자. 이제 그래갖고 독일군을 찾아서 이제 가려고 상 나가. 아, 근데 그 아까 머물렀던 그 영국군 기지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야, 드라마야, 드라마. 독일군 편대가 와가지고 폭격하고 개박살이 납니다. 그 영국군 기지가. 홉스키 부대는 이제 정찰 나가 있으니까 피해를 입지는 않았는데, 그 정찰 나갈 때 다 싸들고 나가는 거 아니잖아요. 홉스키 부대에 거기 놔뒀던 그 화학이, 탄약, 장비, 물자, 이게 그 홀라당 같이 날아갔네. 그래갖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물자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래갖고 전선을 막 돌아다닙니다. 일단 의식주가 해결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갖고 가다가 이제 미군 만나가지고 물자하고 의류도 좀 얻고, 영국군 만나가지고 아, 우리가 이런 작전 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원소속 부대가 지금 없어진 상태다. 너희들이 좀 우리한테 지시를 좀 내려주고 우리를 지원해주면 안 되겠느냐. 그냥 뭐 자생 유격대처럼 닥치는 대로 막 독일군 찾아다니고 타격하고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명령을 받고 그거를 이제 수행을 하고 전과를 보고하고 이런 시스템이 있어야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면 빛이 보입니다. 아까 영국 제8군 소속이었다고 그랬잖아요. 이 영국 제1군으로 소속이 이제 바뀌어요. 그래, 노력이 가상타. 너는 이제부터 영국 제1군이다. 이렇게 돼가지고 영국 제1군 소속으로 이제 활동을 해요. 이제 독일군과 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빛이 보이기 시작하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독일 롬멜 부대를 공격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몰려가가지고 추축국 부대들 잔당 있으면 때려잡는, 이제 그러다가 하늘도 이 홉스키의 처절한 노력을 가상하게 봤는지 너무너무 좋은 기회를 줘요. 홉스키 부대가 일개 연대와 만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